건강들 하십니까? 단골 여러분들, 척추박사 닥터왕입니다. 저번 주는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우리 원장님 중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독박으로 외래를 봤거든요. 수술 외래 한다고. 저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혼자서 한 140명 보고 수술을 4개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번 주는 촬영을 못했고, 이번 주는 그래도 원장님이 복귀하셔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일단은 지금 할 얘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쓰는 의료기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미국 유튜브를 보면은 의료기구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쓰고요. 개수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 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여기 그지같이 못 쓰느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망가진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공산주의,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헷갈리시면 좀 심하게 못된 놈이 공산주의고요, 좀 착한 척하는 코스프레하는 못된 놈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는 결국 자유가 없어지는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도 자율권을 없앱니다. 뭐로 자율권을 없애느냐? 선택의 자유를 없애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차로 얘기를 들었는데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것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국가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만약에 장벽을 치고 나면은 우리도 무역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수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을 거쳐서 우리나라 현대가 옛날에는 비리비리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세 2위로 올라섰대요.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체질 개선이 되면서 국제 무역에서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질을 높여야 되니까 결국 자동차 사업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하는 우량 기업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의료 산업을 보호한다, 그리고 우리를 프로텍션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를 키워주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의료기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재료공학도 있고요. 메커니즘도 있고요. 특허도 있고요. 버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결국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일반 제하고 달라요. 이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통과하게끔 돼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기구 이런 것들도 못 들어오게 마련이고요. 가격을 또 쳐요. 야, 인공관절은 500원만 받아! 그러면 그 생산 단가가 600원짜리는 우리나라에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기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구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약물을 넣는 이런 것도 못 들어오고요. 어깨가 망가졌을 때 조금만 찍고 풍선을 넣어서 뼈하고 뼈끼리 닿지 않게 통증을 없애는 기구도 못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스크류와 스크류를 연결해서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기구도 있거든요. 안에 스프링도 있고 형상 기어 바꿈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기구들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 때 형상 기어 바꿈을 통해서 늘리는 스크류가 있는데 그것도 겨우 몇 개의 병원에서만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 의료가 폐쇄적이고 국가 주도의 공산주의적인 계획 경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 군데 뭐 국가에서 쓰는 이런 돈들이 지금 허튼 데 많이 나가잖아요. 의료에서 선전한다고 쓰고 뭐 종합병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쓰고 해서 지금 뭐 몇 조를 쓰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구들에 풀어줬으면 우리나라 의료가 훨씬 더 발전하고 순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의료가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가 맞냐?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누가 이끕니까? 삼성, 현대,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현대의 선구자고 철학자고 리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조와 혁신을 하는 건 국가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를 없애고요.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기구가 정말 훌륭하다면 외국 큰 회사가 붙어야죠. 그 알량한 권력 하나 가지고 인허가 내주고 그런 거 갖고 태클 걸고 기업 하나 무너뜨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정부가 다 해주길 바라는 그런 루저들이 되지 마시고요. 필드에 나가서 부딪히는 그런 약한 정부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큰 정부는요 공산주의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직접 원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의료보다는 국가 계획에 통제하는 서울대 경제학과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들이 결국 이 의료를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한 단면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선진화되고 좋은 기구들을 아주 손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쓴 기구는 외국에서 지금 20년 이상 쓰는 기구인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15년 이상 썼던 기구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내주냐 마냐 이게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필드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근본부터 썩어먹은 거예요. 국가의 그 알량한 공무원들이 의사 10여만 명의 목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젊은 의사들이 이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겠습니까? 우리야 세뇌된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거 유지 안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곧 제가 볼 땐 우리나라도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지 않을까. 선진화된 의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보험 시장이 열리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요 그런 보험 시장이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큰 기업이 의사를 또 쥐고 흔들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업은 이윤과 돈이 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된다면 글로 가는 집단이에요. 근데 국가는 뭐죠? 틀어지고 헤게모니에 정치가 개입되는 게 국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살게 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국가가 관장하는 지는 같다. 국가가 관장해야 될 사람 누구냐? 저소득층, 자기가 의료비 못 내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중증 질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국가가 해야 돼. 최소한의 일만 하는 집단이 되어야만 이런 의료기구의 후진화도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